집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드는 시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예. 과연 가족의 행복은 진짜 오롯한 내 집에서만 시작되는 걸까? 그 이야기를 오늘 뼈 때리는 이야기 준비하신 우리 안미애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니 진짜 궁궐 같은 거 막 정원 여름 별장 있게 생기셨는데 지금 포스가. 그러니까요. 궁궐 같은 집 세 채를 날리고 산동네 월세로 나앉았다. 어떻게 제목에서 뼈를 일단 때렸어. 이야, 세 채. 그냥 저 얘기로만 도 기가 막히네. 네. 글쎄 그닥 근데 29년 동안에 뭐 세 채만 날렸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이제 집에 관한 얘기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또 생각하게 하지?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시할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 계시고 시동생, 그러니까 아주버님만 장가를 갔지 식구가 결혼할 식구들이 주렁주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은 넓게 살지만 신우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거 각자 모아라고 했는데 돈 들어갈 때가 또 많더라고요.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운동선수가 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저희는 또 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 때, 월급쟁이여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마 제가 목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돈만 생기면 목돈 추리면 어디다 이제 집을 보러 다니고 집을 이제 정말 그때는 분당이 한참 붐이 이를 때는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돈을 맡겨놓고 올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려고 알아서 사놔라. 네. 그럴 정도로 해서 집을 뭐 세 채까지 갖고 있으니까 조금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도 있었으나 그 집 때문에 저는 거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예, 왜냐하면 세금도 나와야 되고요. 세입자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융자에 쪼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마음 놓고 못 사는 거예요. 무리해서 계속 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뿌듯한 건 잠깐. 근데 저희 엄마한테 제가 울면서 한 번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막 울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욕심 없어. 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쓸 데가 많으니까 사는 건데 내 욕심 아닌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너 집 사고 나서 한 달 이상 행복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저 집 사고 도장 찍고 세금 내고 이렇게 완전히 했는데 한 달 이상 행복했을까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에 순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순간 삭제.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업은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잘 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뭐 거의 20년 전이긴 하지만 한 60억까지도 막. 무슨 사업이었어요? 그게 이제 또 본인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키 크는 딱이다. 그렇지. 다 피고 싶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매출적으로는 높이 올랐으나 이게 사업적 계약에 있어서는 그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업을 리턴하면서 이제 그 사업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자금을 이제 한 채 팔아서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필요해. 그럼 하나 팔고 하나 팔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팔다가 순식간에 이제 없어지면서 제가 남은 전세 하나를 가지고 어렵게 집을 하나 샀어요. 이제 뭐 안 되겠다. 마지막 남은 전세로 집을 사서 좀 월세 사는 심 잡고 은행 이자를 내면 네. 그게 더 이제 내 우리 집 사는 마련이 집으로? 우리 걸로 와야 되겠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네. 그조차가 착각이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 또 꼬셔요. 저를 잡고. 한 정말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은행에서 뽑을 수 있는 집을 담보로 다 뽑는 거예요. 여자는. 어떡해. 제가 그때만 해도 어렸나 봐요.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은행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정말 높은 월세거든요. 엄청.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린다 그러나? 네. 그렇게 말리면서 그 집을 막 이렇게 붙잡으려고 정말 파동파동 안간힘을 밧줄 타기처럼 하면서 은행 그 이자를 내서 버텼는데 네. 막판에는 경매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리고 간 게 산동네 이제 월세로 가게 된 거죠. 세상에. 뭐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서 딱 들어서 어머 나 오늘 자고 내일 출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랬어요 제가. 집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누워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제 월세를 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왜 치킨 자주 시켜 먹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오기만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는 날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지출도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작지만 또 전세로 오게 되고. 네. 그럼 지금 집이 없는 곳 전세예요? 전세죠. 어느 게 행복해요? 전세가 행복해요? 집 있는 게 행복해요? 다 똑같은데 거기서 거기요? 생각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월세도 그닥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살아본. 빚에 세채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알뜰한 전세 하나가 낫다는 얘기예요. 아,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마음적으로 천국이 따로 없는, 그거는 근데 집을 세 채씩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적인 부담보다는 너무나 지금이 감사하죠. 아유, 편하죠. 진짜 어려운 얘기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사실 산동네를 가서 어려우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만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데 한규범 선수는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그리고 않으셨어요? 이게 기이신데 산동네 방이 그리고 이게 접어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술도 한 잔씩 먹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렇다고 남편한테 왜 그랬어 하기에는 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뭐 갈라서든지 답인데 그게. 그때 또 이게 욕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하러 동침이 나오신 거예요? 예, 남편이 그런가? 남편이 이렇게 제 성에 차는 남편은 아닌데 경매 집에 딱 넘어갔을 때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인터넷에다가 뭐 내놓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 어차피 넘어가서 이사 가야 되니까 내 가구들 좀 팔아달라고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런 거 참 잘하대요. 집 남기고 뭐 가구 팔고 이런 거는 재능이 있으시구나. 아주 재능이 있더라고. 아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 걸로 뭐 내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만 그게 아니지. 그렇게 좋은 면만 보셨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상황이 정신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살아. 이혼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해도 돼. 아,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착한 거야. 우리 애들이 굶어 죽을 판이야가 되면요. 아무 생각 없고요.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속만 안 새기면 돼요. 어머나, 그때는 또 왔다 이혼도 갔다.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치예요. 술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 나 사업 망했어 에이씨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랬으면 그 인간도 죽었지는 않지 그때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뻔뻔스러워. 그리고 딱 문 들어오면 주방이 있는 그 쬐끄만 집에서 그 큰 키로다가 해피 뭐가 해피인데 저걸 확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걸 확 그냥 그거 안 저걸 확 되지. 그냥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해피해피래요? 나 해피해피 이러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나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러나 왜 제 말을 그렇게 안 듣나 몰라요? 다 안 들어요? 한기범 씨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망하고 나서 듣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듣던데. 그래도 안 들어. 저는 망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요. 우리 남편도. 저희가 이제 집 없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선생님은 집 없는 서름 안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예전에는 다 겪으셨잖아요. 아유, 우리 시대야말로 다 새방에서 시작하고 예. 그러지. 월세방도 했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7개월 딱 살아봤고 그다음에 애 생기고 이러면서는 그냥
그렇게 남의 집 가서는 안 있어봤는데 작은 어머니가 이제 저 아들 하나만 데리고 집이 넓게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눈치가 보였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애들이 생기면서는 막 떠들고 뭐 난리치고 울고 뭐 그러면 조그만 표정만 해도 그 주인들 눈치 보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세도 안 줬어. 그때 시절에는 내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남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애가 몇입니까 이래서 세도 안 줬다는 애 얘기예요. 수 줄여가지고. 예. 그렇게 세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그래도 나도 전셋집 가고 그런 적은 없고 바로 그래도 조그만 집이라도 나는 밤낮 꿈이 딱 세 칸 집이라도 내 집만 있었으면 그러면서 막 돌진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거 또 하나 이래서 그렇지 난 집이 막 두 채고 막 이래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처음에는 또 애기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스타 타기가 쉬웠어요. 월세, 전세, 집 사는 거. 지금은 감히 건너뛸 수 있는. 그러게 갭이 말이야. 이게 너무 이게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게- 조금만 하면은 수십억이고 수억이고 전세도 이러니까. 뭐. 아니 금보라 마담님은 지금 집 의상으로는 집 없는 서름을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데. 집 의상으로는 집 없는 서름을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거든요. 집 이걸 때문에 좀 서로 어떤 적이 느끼세요, 같이? 집 없는 사람이 이제 딱 이혼하고 이제 이혼보다도 이제 그 집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 집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그게 거예요. 그걸 제일 여자들은 제일 네, 걱정. 아니,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돈을 내가 모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애들 데리고 가려니까 집이 없어요. 그 집을 얻으러 가려니까 너무 황당한 거. 전세금도 안 되고 겨우 월세 보증금 정도 대가 막가 하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니 직장이 없어서 안 된대요. 우리는 또 전세 대출을 받으려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업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집이 필요한데 담보를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되냐 그랬더니 집이 있으면 집담보대출 해준대요. 집이 있으면 집담보대출 해준대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없어서 무슨 말이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집이 있으면 그거를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신다 그랬더니 저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없죠. 연소득도 불투명하죠. 집도 없죠. 그때 난감했던 거는 정말 막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애들 안고 나 안게 생겨갖고 집 하나 얻을 돈도 못 모았을까. 그래도 이름도 날리고 살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 집을 내놓으신 그 할머니분이 그럼 명의전부터 해줄게. 명의전에서 대출 받고 갚아라.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사셨던 그 할머니분이 이쁜 아가씨는 아니지만 아가씨가 왔는데 그러면 내가 명의이전을 먼저 해줄 테니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를 주면 내가 이사 갈게요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내게 로또 같은 행운이 있구나. 그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명의전 받고 대출 받고 그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사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좋은 맨 처음부터 고생 안 하고 이랬는데 네가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요만한 겸손이라도 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예전처럼 이런 거 말고도 지현수 마담님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사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아예 살 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그러니까 내 집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닐 때 드는 서러움이 있잖아요. 지금 집이에요, 전세예요? 월세. 월세요. 네. 저희가 월세 살아? 지금 사는 집 말고 예전 집에서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한파였었는데 보일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제 노후가 돼서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보일러가 완전 고장나서 꺼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 AS를 부를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며칠만 기다려라. 가격 비교를 해보고 제가 한 데서 해주겠다. 근데 제가 그때 아기가 있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 그래서 이것 좀 빨리 부탁드린다고 만약에 차이가 뭐 몇만 원 나면 제가
좀 더 드리겠다. 근데 지금 저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부탁드린다. 그리고 보일러 아저씨도 너무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하시겠다고 하면 자기가 그 다른 기사랑 와서 3시간 안에 결정하시면 해주겠다.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집주인분은 이제 계속 기다려라만 하시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냥 단호하게 여기서 하고 제가 월세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분도 그럼 알겠다고. 다행이다. 네, 주인이 그렇게 결정장애야. 그 사람 아마 1년이 지나도 결정 못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저도 그 추운 날씨에 애가 추울 거 생각하고 찬물에 씻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꼭 집을 장만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여자고 엄마고 아내고 이렇게 성숙이 되더라고요. 아, 그건 집주인 하나하나가 저는 또 집주인 입장으로 너무 많이 당해봐서 집에 없는 세입자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서러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박준혁 씨. 예. 아니, 전세를 저희가 1년을 살았는데, 사는데, 빨래, 이 세탁기에서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게 넘친다고, 그 배수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넘친다. 그랬더니, 이거 그럼 좀 있어보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사 가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거 지금 물이 넘쳐서 여기 장판이 이상하게 됐으니까 요거 수리비를 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아니 그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그 내가 분명히 내가 전화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깔아놨길래. 없어요. 큰으로 만들었어? 실수하신 거예요. 계약할 때 제대로 보셨어야죠. 계약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뭐뭐뭐뭐의 수리는 몇 년 이상 시에 누가 감당할 거 갑과 을이 있으면 감당할 것이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뭐가 있어요. 지금 거의 해피해피 부동산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이런 그 월세 삶에 치이다 보니 터득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근데 더 무서운 분들은요. 그 처음 입주할 때요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놔요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2년 전과 후를 비교해가지고 그때 주인분께서? 네 주인분께서. 죄송한데 주인분 아니세요? 주인 아니에요? 주인분이 살아오신 분이지. 네, 보기로는 주인이지만 실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관사 생활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원주에서도 검사시니까. 대구에서도 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렇게 지방을 다니는 건 맞지만 집을 내주는구나. 그래서 승진하다 보면 차도 내주는구나라고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사기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서울 오니까 집을 안 줘요. 근데 더 웃긴 비싸지 건 않죠? 네, 그런가 봐요. 서울에는 관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발령이 한 3, 4일 앞두고 딱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발령이 났는데 당장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설마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엄마 집에 잠깐 들어가 친척집 좀 만만하죠. 제일 만만한 게. 네. 예. 그러다가 불이 나게 남편이 너무 싫어하니까 월세를 얻었어요. 친정이 있는 거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월세에서 이제 불편한 거죠. 또 싫어한다고.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요. 불편한 거지. 너무는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자존심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얻었는데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남편이 영국을 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 저는 이제 친정집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뭐 월급을 제대로 뭐 주질 않았었으니까. 안 받으시죠? 예, 안 받잖아요. 때문에 안 맞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집을 사느냐 아니면 남편이랑 여행을 하면서 정말 신혼답게 정말 1년을 즐길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여행을 했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들 그 방청객 여러분들이 그 결정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는 결정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예.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같이 이태리 가야 되고 뭐 프랑스 가면 이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제 국제 전화로 이제 하면서 한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면서 우리 오늘 프랑스 거기서 만날까? 여보 아테네, 제노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유럽을 1년 동안 거의 다 여행을 집살 했던 것 돈을 같아요. 싹 그냥. 네. 예, 예. 근데 월급을 안 줬어도 17년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건 남편이랑 1년간 정말 알콩달콩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파먹고 살았 1년 동안 왜 다 파먹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미운정, 고운정이 다 있었던. 그래서 그게 힘의 원천이 세계 됐던 것 다녔던. 같아요. 네. 예. 이 얘기에 서가모니 씨가. 예. 계속 못 껴들고 지금 예. 죄송해요. 이제 하셔도 돼요, 형님. 점점 서서 끼어들지 못하고 손만 이렇게 손만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36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때는 보통 28에서 30 요때 결혼했는데 36살이니까 좀 늦었죠. 그때 형님 직업은 뭐였어요? 그냥 이제 그 비서하고 있었죠. 비서. 예. 그랬는데 돈을 이제 장가를 가니까 집은 남편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다 모아 뭐 이렇게 대출하고 또 뭐 여기 친구들한테 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모을 수 있는 총액이 딱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살기는 종로에 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종로의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화동, 명륜동 쪽에 집을 이제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걸 이제 가는데 산동네만 그 정도고 산동네의 반지하. 만 살 수 있는 종로에서 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시세가 딱 그랬구나. 며칠째 연건동에 그러니까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바로 밑에 13평짜리 새 집, 다세대 주택 2층을 딱 구해왔어요. 잘 구했네요. 정말 뭐 끝내줘요. 그래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는데 문제는 새벽마다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차 빼주라. 그렇지. 그다음에 일주일 어쩔 때는 한 달, 일주일 계속 차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거예요. 차 사이드 미러 하나 누가 깨버리고. 먹고 지나가다 발로 예. 차버리고. 그래, 그 하는데 돈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그 테이프로 붙여갖고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미안했던 것은 아내에게 미안했던 거는 부산 여자거든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샤워를 할 수가 없다. 추워서. 보일러 고장났어요? 추워서. 안 나와. 아니, 이 단열이 안 되니까. 뭐, 이제 샤워장까지, 욕실까지, 난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혼생활들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또 나름대로, 그때가 참 또, 지금처럼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형님도 그때 또 나름대로 집을 얻지만 행복했던 것 해외여행을 같아요. 1년 가셨어요. 그랬으면 그 힘으로 살았을 텐데. 해외 1년 못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까 집주인 얘기 나왔잖아요. 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야 어머니 돼요? 집을 예. 사드리고 재밌어야 돼요. 재밌을까요? 어머니 집을 사드리고 또 집을 사고 싶으면 월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걔가 전세가 되고 얘를 사라 이런 방법을 제가 배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그 세를 준 남들 가지고 이제 월세를 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누구 소개시켜 주는 거야. 자기 집에 오라는 거야. 언제든지 오래. 난 한 달 정도 호주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야. 갔는데 집이 인테리어가 쫙 돼 있는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80평 빌라야. 혼자인데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갑자기 제가 한 일주일 후쯤에 기자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뭐 카메라 들고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는 기자랑 짜고 이창훈 집이라고 해가지고 고친 거야 집을 다. 협찬을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집을 고친 거야. 대박.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인터뷰를 다 하고 마치 내 집인 것처럼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한 2년을 살았어. 근데 재밌는 건 이 집이 좀 고장 날까 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 이 집만 하면 이렇게 집에 놀러서 차 한 잔 마셔도 돼요? 그럼 예 오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돌아다녀 집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살겠는 거야 힘들어서. 그래서 2년 후에 이사 가겠다고 했더니 집을 돈을 안 빼줘. 이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달래. 네, 이창호 씨가 살고 있어야지 집이 팔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볼모. 그러니까 이게 난 뭐야? 직볼모. 남의 집 다 고쳐주고. 남의 집 다 고쳐주고. 계속 살면 되잖아. 아니 계속. 계속 우리 집에 오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부동산법을. 저 지금 시험 봐도 붙을 것 같아요. 중개사 시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동치미 식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방 한 칸짜리 집, 아니면 내 이름은 아니지만 방 4칸짜리의 넓은 집.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게 저희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큰보라 마담님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예전 같으면은 넓은 집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답한 걸 싫어하거든요. 뭐든지 나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2013년에 한번 가출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얻었는데 왜 웃으세요? 가출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너무 뒤늦은 가출이라서. 불과 5년 전에. 그때 제가 5년 전에. 월세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넓은 집에 살다가 딱 10평도 안 되는 데 있는데 나는 그 공간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편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공간이 왜 이렇게 넓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 보고 누워도 이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어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깨끗하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살 때는 10평 이상이 필요가 없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넓어야 돼요. 전세를 살더라도 넓은 집, 폼생 폼사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마음 편하게 그냥 한 평이라도 내 집이 있는 게 편해요. 재밌다. 그럼 지연수 마담님 젊은 세대니까 어때요? 솔직히. 내 이름으로 된 집. 진짜요? 작아도? 네. 왜냐면 왜? 남편이 불안하잖아. 남편이 이정규직 연예인이니까 아이돌이니까.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도림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혼자 나와서 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3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저는 뭐 아기 시절, 뭐 사춘기, 성인 전부 다 거기서 보낸 거예요. 학창 시절까지 다. 그래서 그게 항상 추억으로 그 집에서 뭘 했고 뭘 먹었고 내가 이렇게 컸었지 그게 항상 기억에 있는데 제 아이한테는 그런 기억을 못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2년마다 옮겨야 되니까. 네, 그 월세는 또 1년마다 옮겨야 월세는 돼가지고. 1년. 네, 그래서 민수한테 저는 이제는 그건 단련이 됐는데 이삿날 아기 때문에 일라인은 뭐예요, 이사? 일본 가 있어요. 그 허울적으로 아이들. 정말 인라인에서 제일 편한 것 같은 세상이 있어. 이상훈 씨. 집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아직 안 팔렸어? 아니면 힘들어. 저는 내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세요, 또.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전세로 이사 가셨는데 엄마 노인정도 가고 좀 재밌게 놀아.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어서 일부러 걸로 갔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니? 내 집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지 했더니 아니야.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지. 그분들이 가면 그 얘기를 다 하신다는 거야. 노인정에서 어른들끼리 그러니까.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이사 왔는데 사서 왔어? 뭘로 왔어? 노인정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럼 집 한 칸짜리 그냥 내 이름이 낫다는 주의세요? 아니죠, 이창호 저는. 씨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냐면 또 아니에요? 저 노인정 안 가면 되니까 전세는 내 현찰이잖아. 예, 언제든지 돌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넓고 편하게 전세로 사는 게 지금은 더 좋다고 봐요. 좋다. 저게 이창훈 씨가 젊어서 그래요. 이창훈 씨가 젊어서 그래요. 젊어요. 아니, 젊다고. 저는 생각하는 씨가 저는 일찍 나왔으면 친구야. 저는 생각하는 게 젊은 거야. 어디가 젊은 거지? 제가 젊을 때는 정말 좋은 차, 맛있는 거, 그냥 내 집 없이 그냥 월세. 그냥 나만 누나 말대로 10평짜리 상관없었어요. 창피하지 않았어. 왜? 난 떳떳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하고 50이 넘다 보니까 어머니 말대로 그런 게 있어요. 동네에 있으면 저게 우리 집이야? 전세야 월세야? 이런 게 와요. 아 진짜. 지인들끼리 모여도 커피를 마셔도 위축되나? 내 나이에
내 나이에 예를 들어서 월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는 아, 제가 월세가 어울리는 자가 안 어울리는 건 뭐야? 집이 있다라면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아먹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 여자들 꼬실 때 야 오빠 집 있다? 맞아요. 이러고 꼬실 스타일이야. 그래 누나.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 집이 없으면 얘기하기에 사실은 좀 가장 껄끄러운 나이야 저희 나이. 단칸방이라도 집이 있어야 돼. 아 그럼요. 아, 이제 그거구나. 다르네. 다 달라. 집은 예. 있어 봐. 있고 얘기가. 예, 예. 옛날에 우리도 정말 방 한 칸에서 산 적이 있어. 살았어요. 다 한 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크게 많았지, 저희 형하고 이제 저 데리고 방 한 칸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칸에서 그냥 가시기 전에? 여기는 어른들 저 아기 때 어른들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는 이제 형제들 그냥 자고 구역이 나눠져서. 그리고 머리맡에 이제 요강 하나 갖다 놓고 요강 세대. 요강 세대. 뭐 이불 그냥 그 장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랬다가 자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툭탁툭탁 거려 싸우시나 하루 그렇게 보고 났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또 동생이 하나 뚝 나오고 싸운 게 아니었네. 그런 데서 살다가 싸우기만 하시면 동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 왜 싸우시나 하네. 낮에 싸우시지. 집을 이제 하나를 사셨어. 네, 네. 집을 사시니까 그걸 쓸고 닦고 잠도 못 자. 얼마나 그냥 마당도 쓸고 닦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장독대 밑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또 전세를 줬어 또 맞아요. 이사 가면서. 그러니까 또 전셋집 또 갑자기 주인이 돼서 막 그걸 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도 야 이게 집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 삶의 어떤 질이라 그럴까 이게 되게 사람이 높아지는 거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자랐죠. 쭉 자라서 이제 제가 결혼했잖아요. 네. 네, 결혼했는데 그런 저희 어머니 손에서 제 인생은 바로 노사인 씨 손에 인게 돼서 또 다른 엄마죠. 뭐 내 이름으로 뭐 할 저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이쪽으로 예, 가가지고 예. 저희도 처음에는 전세를 살았죠. 예,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가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예. 일산이 막 아파트를 막 지고 그래요. 같은 돈으로 여기를 전세로 가서 내 거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그걸로는 아니 여기는 살 수 있고 여기 전세를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샀으면 좋겠더라고. 샀다가 좀 있다가 나와도 오를 것 같아. 근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라 넓은 데서 살자는 거지. 넓고 스케일 있게 넓은 데서. 그래서 그냥 집사람 하자는 대로 그냥 전세를 갔죠. 전세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훅 올랐어. 배 아파. 말 들었으면 지금 아주 더 잘했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